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등기에 할 사항과 등기 효력적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항을 등기할 것이 있는지, 또 등기할 대상과 등기할 권리, 그다음 등기했을 때 발생하는 효력까지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란 것은 이제 등기 종류를 배웠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등기할 사항인데, 먼저 물건입니다. 물건 같은 경우는 돌로 세분을 해요. 하나가 토지가 있고 또 하나 건물이 존재하는데, 그럼 토지의 경우 등기할 때와 건물 등기할 때 돌로 세분하게 됩니다. 그럼 토지는 어디까지 등기할 수 있는지, 건물은 어디까지 등기할 수 있는가를 따져봅니다. 먼저 토지의 경우는 등기함에 있어서 1필지 토지일 때 등기할 수가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하나의 필지라는 것은 지적합하에서 하나의 필지로서 확정이 된 경우 등기하는 것이 과정이 되는데, 토지이건 건물이건 기본 절차는 먼저 선 대장을 작성한 다음에 대장을 통해서 후에 등기하는 것이 과정이 됩니다. 순서는 선대장 후 등기인데,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서 하나의 필지로 확정이 된 경우에 이 하나의 필지 중심으로 해서 등기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하나의 필지마다 등기를 통해서 1등기부를 개설하는 것이 목적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건물의 경우도 하나의 건물 단위로 대장을 작성한 다음에 등기를 작성하는 순서가 되므로 항상 기본 순서는 선대장 후 등기 순으로 정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1필지 토지가 만들어진 경우에 등기할 수가 있도록 허용된다 해서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 지적법화해서 등록이 되면 등기할 수 있는 자격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의 필지 단위를 등기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1필지 일부 등기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자, 1필지 일부란 것은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1필지 일부에 대해서는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은 되겠지만 예외 규정이 1필지 일부에 대해서도 이제 사용 수익하도록 토지를 빌려줄 수 있겠죠. 방 한 칸만 세줄 수 있듯이 토지 일부를 띄어서 사용 수익하라고 빌려줄 수 있다 보니까 일부에 대해서는 지상권 등기할 수 있고, 지역권 등기할 수 있고, 전세권 등기할 수 있고, 임차권 등기까지만 가능합니다. 요거 외에는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1필지 일부에 대해서는 요거 외에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1필지 일부에 대해서는 분필 절차 받기 전에는 이전 등기하지도 못하게 돼 있고, 양도도 안 되고, 저당권 설정하거나 점유로 시효 취득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중요한 말이 나오죠. 다만 1필지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분필 절차 받지 않더라도 1필 토지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이 된다 해서 1필지 일부는 몇 개만 가능하냐? 4개만 가능하니까 이건 딱 외워놓으시면 편합니다. 나중에 계속 써먹어야 되니까 1필지 일부에 가능한 것은 뭐만 가능하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까지만 허용을 하고 나머지 일체 허용하지 않으니까 꼭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1필지 일부에 대해서 이전 등기할 수 없고, 1필지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지 못하고, 압류도 안 되고, 가압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1필지 일부는 뭐만 등기할 수 있다? 4개만 등기할 수 있으니까 이건 꼭 암기해 놓으시면 뒤에 편하게 써먹을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건물인데, 자, 건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입장인데 하나의 건물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합니다. 건물도. 그다음에 건물은 우리 법조에선 토지와 건물도 별개로 인정을 해서 따로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요. 그런데 건물이 등기되기 위해서는 일단 건물로 정착이 돼 있어야 됩니다. 정착한 건물로 등기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정착돼 있으라는 얘기는 이동과 해체가 쉽지 않을 때 등기할 수 있는 것이 내용이에요. 근데 건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 건물로 등기된 이후에는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밟기 전에는 그 일부를 처분하지 못한다. 마찬가지죠. 하지만 전세권, 임차권의 경우는 건물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이 된다 해서 1필지 일부 등기할 수 있는 건 몇 개만 등기할 수 있느냐? 4개만 등기할 수 있고, 한 개 한 개 건물 일부에 등기할 수 있는 것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전세권하고 임차권만 가능해서 이 2가지 권리만 가능한 게 차이점이에요. 요거만 가능하므로 이거 딱 외워놓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1필지 일부는 몇 개만 등기할 수 있고, 4가지 권리 등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건물 일부는 2개밖에 등기할 수 없다 보니까 나중에 요 기능을 써먹어요. 나중에 이제 강론 들어가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공부할 때 지상권은 토지 일부 설정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지역권 토지 일부에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전세권 토지일부에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임차권도 토지일부에 당연히 가능합니다. 저당권 토지일부 가능할까요?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풀고 들어가서 공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고, 건물 일부는 전세권, 임차권만 가능합니다. 차이가 발생했죠? 두 개는 똑같은데 여기 차이가 발생하네요.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만 설정할 권리여서 건물 못 들어오니까 두 개가 빠져나가면서 두 개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니까 이렇게 꼭 두 개는 꼭 외워놓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칙은 등기할 때 하나의 필지, 한 개 건물 단위로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 돼 1필지 일부나 건물 일부는 등기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 돼 예외적으로 사용수익하는 용익권과 임차권은 가능하다 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니까 이 부분 꼭 잡아놓고 정리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물건을 봤으니까 등기할 권리로 넘어갑니다. 등기할 권리의 경우는 이제 어떤 권리 등기할 수 있느냐 정해지는데, 이 등기하는 권리의 경우 주로 부동산 물건이 주로 대부분이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그 외에 등기하는 권리가 따로 정해지므로 하나씩 보시면서 또 세분하도록 할게요. 먼저 등기할 권리의 경우는 부동산 물건이 처음 나옵니다. 부동산 물건의 경우는 등기하는 권리가 물건 중에서 소유권 등기할 수 있고, 지상권 등기할 수 있고, 지역권 등기할 수 있고, 전세권 등기할 수 있으며 저당권만이 등기 가능하도록 허용을 합니다. 하지만 점유권, 유치권, 그 다음에 동산, 질권, 특수지역권,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일체 등기 허용하지 않으니까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몇 가지가 기본이냐? 5개가 원칙이에요. 먼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등기 능력 인정되는 것이 권리 질권이랑 채권 남모권도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권리 질권은 뭘 의미하느냐? 자, 일반적으로 질권이라고 칭하는 것은 동산을 담보잡을 때 질권이라는 말 씁니다. 근데 권리 질권은 저당권을 담보잡히는 경우를 권리 질권 거립니다. 저당권을 담보잡히고 돈 빌려올 때 설정할 권리가 권리 질권이어서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 또 특례법에서 채권 남모권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므로 채권 남모권도 등기 가능한 것이 포함되는 권리고요. 이거 이외에 또 임차권과 환매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럼 총 몇 가지 권리냐? 9가지 권리 등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소유권 등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 등기할 수 있고, 지역권 등기할 수 있고, 전세권 등기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 가능하고, 권리 질권 등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채권 남모권 등기 가능하며, 임차권 등기할 수 있고, 환매권 등기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9가지 권리 등기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합니다. 이 9개 이외에는 등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9개 안에 유치권 존재하지 않죠. 등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점유권 등기할 수가 없으며,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일체 등기하지 않으니까 요 등기하는 권리만 잘 파악하시면 되는데, 여기도 외울 건 아니에요. 외우지 마시고 나중에 강론 들어가시게 되면 각 권리별로 등기하는 과정을 다 배우게 됩니다. 또 소유권 등기하는 과정, 지상권 등기하는 과정 다 배우게 돼 있으니까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세분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랄 부분이고, 총 몇 가지 권리 등기할 수 있더라? 9개 등기할 수가 있는데,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이에요. 물권의 경우는 성립 목적입니다. 물권 변동을 등기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채권 같은 경우 등기하는 목적은 제3자에게 대항력 갖기 위해서 등기하는 것이 목적이 되니까, 채권의 경우는 대항력을 가질 목적으로 등기하는 것이 채권의 기능이 됩니다. 물권의 경우는 등기를 안 하게 되면 태어날 수가 없어요.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된다 의무 규정이니까. 하지만 채권의 경우는 등기할 필요가 없는데 물권처럼 등기가 되니까 대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채권의 기능으로서 세분하시면 되되, 이런 효력 같은 경우는 나중에 스스로 깨우치게 돼 있으니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등기하는 권리만 9가지 잘 세분해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등기했을 때 발생한 효력이 정해지는데, 등기 효력은 참 중요합니다. 등기 효력은 크게 둘로 나눠서 하나가 종국 등기 효력이 있고 또 하나가 예외 등기 효력으로 둘로 세분을 해요. 종국 등기란 것은 가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종국 등기란 말 쓰는데, 가등기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국 등기는 가등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종국 등기란 말 사용을 하면서 효력이 6가지가 발생하는데 하나씩 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이 2개가 따로 빠집니다. 양이 많은 것이 있는데 주로 이쪽에서 출제하게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는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면 큰 무리 없이 세분할 수 있습니다. 처음 나온 것이 물권 변동적 효력, 가장 기본적 효력인데,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있다라는 대원칙을 통해서 등기를 했을 때 물권 변동이 발생합니다. 그럼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매매계약 같은 경우는 등기를 했을 때 주인이 바뀌는 것이 내용이 됩니다. 그럼 등기했을 때 주인이 바뀌더라. 요거를 물권 변동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참고적으로 등기한 효과라는 건 언제 발생할 것이냐, 이것도 정해집니다. 등기한 효력이라는 것은 발생하는 시점이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물권 변동이 발생한 시기가 되므로 여기까지 참고하셔야 돼요. 그럼 가장 대표적 효력이 법률행위는 등기를 했을 때 물권이 변동이 생기는 것이고, 물권 변동 효과라는 것은 언제 발생하느냐,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발생한다 해서 이 시기까지만 가볍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항력 효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항력이라는 말 씁니다. 먼저 임차권 등기한다거나 환매권 등기할 때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항력 발생하는 경우로 이해하면 됩니다. 임차권의 경우에 대표적인 하나의 채권인데 등기 안 했을 경우는 대항력이 없어요. 이 말 뜻이 무엇이냐? 요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가 임대인이고, 네, 을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이 집에다가 살고 있습니다. 기간은 5년 기간을 약정을 했고, 임차권 등기 했느냐? 임차권 등기 안 했습니다. 등기 안 하고 그냥 기간 5년 동안 정해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데, 그럼 기간 내에서는 임차권자 을에게는 이 집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근데 기간이 5년이 됐는데 2년 경과가 된 후에, 2년이 경과한 후에 이 집을 갑이 병이라는 자에 팔았습니다. 팔아서 새로운 소유자, 제3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 그럼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을에게, 어이, 을씨, 당신 누굽니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을일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을일 경우는, 나 여기 임차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임차인으로 주장하니까 새로운 주인이 하는 말이, 나는 당신에게 임대차 준 적이 없으니까 집 빼달랍니다. 5년 계약하고 2년 만에 새로운 집주인이 나가라고 청구가 들어왔어요. 그럴 경우 여러분이 을일 경우는 계약기간 아직 3년 남았다고, 2년 지났으니까 3년 남았다고 못 나간다고 버티실래요? 아니면은 짐 싸가지고서 나가실래요? 분명히 새로운 주인이 나가라고 얘기했습니다. 2년 만에. 이럴 경우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간다로 버티시겠죠? 이게 안 됩니다. 왜? 등기 안 했으니까. 등기 안 했으니까 나가려면 나가야 돼요. 그게 싫으면 5년 동안 못 나간다고 버틸 힘이 있기 위해서는 등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등기가 돼 있을 경우는 무슨 소리야? 나 5년 임대차 계약 체결했고 아직 2년 지났을 3년 남았으니까 못 나간다라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힘을 줄여서 뭐라고 부르느냐? 대항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가 되니까 임차인의 막강한 힘이 생깁니다. 못 나간다고 버틸 힘이 생기는데, 문제는 집 주인이 등기해 줄까요? 안 해주겠죠? 안 해줍니다. 대부분 다. 안 해주니까 임차인이 등기로 보호받는 것은 빚 좋은 개살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등기하면 좋은데 집주인이 해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서 보호를 해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상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전세권의 경우는 등기로서 물건이니까 보호가 되기 때문에 전세권자 보호하려고 특별법을 따라 만들지는 않는 거예요. 이 목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된 경우 이런 힘이 발생한다 해서 참 좋은 권리가 바로 등기되는 경우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이거 이외에도 이제 각종 등기 신청할 당시에도 뭐 존속 기간, 이자, 지료 이런 걸 등기함으로써 대항력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분하는데, 문제는 큰 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권을 등기하는 경우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물권 변동 효과 발생하더라 기억하시면 되고, 채권 등기하더라. 채권 등기했을 때 임차권, 환매권의 경우는 대항력이 발생한다 해서 크게 두 가지 효력을 세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효력인데, 세 번째 효력이란 것은 이제 점유적 효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점유적 효력이란 것은 여기도 민법 공부가 되면은 스스로 깨우치게 됩니다. 민법 공부할 때 시효 취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효 취득이 민법 제 245조 1항과 2항 두 개를 비교하시는데, 1항 같은 경우는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20년간을 점유한 자, 20년 동안을 점유한 자의 경우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점유로 취득하는 경우는 20년 동안 점유한 다음에 등기를 통해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2항의 경우는 요거예요.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선임이요 과실 없이 점유했을 때 그러면 등기가 먼저 되면서 선임 무과실로 10년이 경과했을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등기가 돼 있으니까 10년 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차이가 발생했죠. 원칙은 몇 년 점유할 게 있었는데 20년 점유할 게 있었는데 등기가 되니까 10년 만에 취득하더라. 그럼 등기한 것이 마치 10년 점유한 거와 똑같이 인정을 해주면서 발생하는 것이 등기의 점유적 효력이 처음 나오는 겁니다. 딱 한 번 나오는 것이 바로 언제 나오느냐? 245조 2항에서 여기를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한 번 나오는 거 외에는 나오질 않으니까 민법 공부할 때 취득시험을 공부를 하게 되면 스스로 알아요. 자, 원칙은 몇 년 동안 점유하셔라? 20년. 하지만 등기가 돼 있으니까 10년 만에 취득하는 것을 등기의 점유적 효력이라고 부른다 해서 세분하시면 됩니다. 이거 왜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같이 참고하고 넘어가시면 될 부분이고 네 번째 효력이 후등기 저지력 그럽니다. 후등기 저지력의 말뜻은 말이 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풀면 돼요. 후란 것은 전후 얘기하는 것이니까 후, 뒤에 똑같은 등기 오는 것을 저지, 막는 효력을 후등기 저지력 그럽니다. 이 말은 비록 등기가 존재할 때 이 등기 비록 무효등기라 할지라도 이 등기를 말소하기 전까지는 동일한 등기 실행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합니다. 그럼 비록 무효등기 있다 할지라도 이 등기 말소하기 전까지는 똑같은 등기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후등기 저지력 그럽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나오게 된 계기는 물권 성립의 대원칙인데 물권의 경우는 이제 일물 일권주의니까 동일한 종류의 물권은 이중 성립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중에 소유권 등기할 수 있을까? 물권은 이중으로 소유권 등기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이중에 지상권 등기도 안 되고 이중에 전세권 등기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체 등기 못하게 돼 있어요. 비록 무효 등기 있다 할지라도 그 등기 말소하기 전까지는 이 등기 실행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합니다. 한 사례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집에 대해서 1순위에 가별한자 소유권자 등기되어 있고 이 집에 대해서 이쪽 을구에는 1순위로 을이 전세권 등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갑, 전세권자 을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집을 갑이 팔고 싶어요. 누구한테 파는 게 가장 편할까요? 어차피 살고 있는 자가 을이니까 을에게 집 살래 물어봤습니다. 싸게 줄게 그러니까 을이 사겠답니다. 그래서 전세권자 을이 이 집을 그냥 전세금 준 게 있으니까 나머지 차액만 해결한 상태에서 이사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이 순위로 을이 소유권 이전을 받아버립니다.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세권자에게는 이미 을의 전세권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을이 소유권 또 취득합니다. 그럼 이치상에서 자기 집에 자기가 쇠살 수는 없으니까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돼 버립니다. 이렇게 소멸되는 경우를 혼동으로 합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혼동. 혼동이란 것은 동일한 권리자에게 두 개의 권리가 들어온 경우에 하나가 소멸되는 것을 혼동이라는 말 씁니다. 혼동을 통해서 소멸되는 경우는 말소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소멸돼 버립니다. 그럼 등기부상은 남아있을 뿐 살아있다, 소멸했다. 소멸된 권리가 남아있습니다. 누가 주인인가요, 이제? 을이 주인이 된 겁니다. 그럼 을이 집주인 살다가 나중에 이 집을 다시 자기 집이니까 이 순위로 병일한 자에게 전세를 또 줄 수 있을까 물어보는 겁니다. 전세 또 줄 수 없다가 됩니다. 얘가 비록 무효등기를 할지라도 얘를 말소하기 전까지는 후에 똑같은 등기 오는 것을 막고 있더라. 그럼 등기부상 이 중에 전세권 내버리니까 등기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병의 전세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순위로 1번 전세권을 말소 등기합니다. 말소 등기한 다음 원인을 혼동이라고 적고서 말소 등기 끝나자마자 얘를 싹 지워버렸어요. 그럼 등기가 지워진과 동시에 이제 아무것도 없죠. 이 상태에서 3순위로 다시 이제 병이란 자 전세권 등기 또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병이. 그럼 지금 병 입장에서는 무효 등기 있을 때 요 등기 말소하기 전까지 동일한 등기 실행하지 못하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말소가 되자마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소유권, 이 중에 지상권, 이 중에 전세권 등기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참고하셔야 돼요. 이걸 표현상으로 이중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허용하지 못한다가 기본 틀이 되므로 이렇게 말뜻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에 소유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물권의 경우도 이 중에 지상권 등기할 수도 없고 이 중에 전세권 등기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동일한 물권은 이중 성립은 원칙은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제목 정도 파악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시험에 참 잘 나오는 규정이 이제 순위 확정도 효력이란 말이 나옵니다. 순위 확정도 효력이란 것은 등기부상 어떤 게 선순위이고 어떤 게 후순위이냐 따지는 기준이 만들어지는데 이 순위 확정도 효력이란 것이 등기부 순위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그럼 등기 순위란 것은 어떻게 따질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대원칙은 이게 대원칙이에요. 같은 부동산에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이때는 뭐가 원칙이냐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는 등기한 순서 보고 정한다가 대원칙이 됩니다. 그럼 등기한 순서가 빠르면 순위가 앞서는 것이고 느리면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순서를 따질 때 어떻게 따질 것이냐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온 것이 주등기의 경우. 주등기란 것은 이제 독립번호 부여하는 게 주등기란 말 쓰는데 같은 부동산의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는 뭘 보고 따라가? 등기한 순서 보고 정한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한 순서. 여기부터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등기한 순서는 등기용지 중 같은 구에 실행한 등기에 대해서는 뭘 보고 찾아가느냐? 이때 순위 번호가 빠른 것이 우선이고 반면에 다른 구에 실행한 등기란 것은 접수 번호 보고 따져가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해서 정해집니다. 같은 구는 순위 번호, 다른 구는 접수 번호가 순위 따지는 기준인데 이 말 뜻이 뭔 말이냐? 한번 따져볼게요. 자, 이 집에 대해서 등기부에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습니다. 갑구 1순위에 A가 소유권 등기되어 있으며 2순위에 압류가 들어와 있고 3순위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구에 1순위로 저당권 등기되어 있고 2순위에 전세권 들어와 있으며 3순위에 저당권 들어와 있어서 갑구에 3개, 을구에 3개씩 등기 있다는 가정하에 이 등기 순서를 따져라. 이게 내용이에요. 그럼 먼저 같은 구에 실행한 등기는 무엇이 빠른 게 우선이냐? 같은 거는 순위 번호가 됩니다. 이 말 뜻은 자 갑구에 있는 압류, 갑구에 있는 가압류 둘이 부딪혔습니다. 어떤 게 선순위냐 물어봤을 때에는 둘 다 어디 있나요? 둘 다 갑구라는 같은 구 안에 있습니다. 이때 빠른 것이 순위 번호. 그러면 압류는 2순위가 되고 가압 3순위니까 압류가 선순위로서 정해지는 겁니다. 2순위, 순위 번호 빠르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을구에서 전세권, 저당 둘이 부딪힙니다. 전세권도 을구, 저당권도 을구. 같은 구 안에 있죠. 이때는 순위 번호가 빠른 전세권자가 순위가 앞선다 선순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구란 얘기는 갑구면 갑구 내에서 을구, 을구 내에서 따로 따지는 경우는 순위 번호 빠른 것이 우선이다가 대원칙이고 요번엔 접수 번호입니다. 다른 거는 뭘 보고 찾아가느냐? 이때 접수 번호가 내용이에요. 그 접수 번호란 것이 무엇일까? 자, 이제 이 말 뜻은 자, 갑구에 실행되어 있는 가압류하고 이번에는 을구에 실행한 등기 저당권하고 둘이 딱 부딪힙니다. 둘이 딱 부딪혀가 누가 선순위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물어본 경우 갑구에 들어온 가압류, 을구에 들어온 저당권, 구가 서로 맞질 않아요. 갑구, 을구. 틀린 경우는 이 순위 번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고 어떤 등기가 먼저 들어왔느냐 이걸 보고 찾아갑니다. 이 가압류의 경우는 2022년 11월 10일 날 들어온 등기라고 가정을 하고 접수 번호가 제 10호라고 써 있습니다. 날짜 밑에 제 몇 호라고 나온 여기 접수 번호예요.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는 2022년 11월 10일 들어온 등기인데 접수 번호가 제 15호로 찍혀있다 가정하게 되면 어떤 게 우선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구가 다른 경우는 이때는 날짜가 빠르면 원칙인데 앞서게 된 날짜가 똑같을 경우는 어떤 게 날짜가 접수번호 빨리 들어왔느냐. 얘는 이제 10호가 되고 얘는 15호가 됩니다. 그럼 얘가 더 빠르죠. 얘가 순위가 선순위다가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구일 경우는 뭐가 빠른 게 우선이냐? 순위 번호가 되고 다른 구일 때는 접수 번호 빠른 게 우선이 되어서 같은 거는 순위 번호, 다른 거는 접수 번호. 이 말 이해가셨나요?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부분이고요. 세 번째, 구분 건물의 대주권에 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용지 중 갑구나 을구에 실한 등기 순서는 접수 번호에 간다 해서 구분 건물의 대주권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이때 외우셔야 돼요. 그냥 여기는 그냥 대주권 등기 대를 따시고 접수 번호 접을 따서 대접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를 바꿔봐야 순위 번호로 바꿉니다. 그럼 순위 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가 되는 것이 내용이에요. 왜? 갑구나 을구. 갑구나 을구라는 얘기는 같은 고 입장, 다른 고 입장. 다른 고 입장이 돼버리니까 다른 고일 때는 접수번호가 기준이 되어서 여기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같은 거 실행하는 게는 무엇이 빠른 게 우선 순위번호, 다른 거는 접수번호, 대주권 등기란 것은 접수번호에서 대접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것이고, 이제 보기 등기 순입니다. 보기 등기란 것은 이제 요 칠판부터 본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을구 예를 들은 경우에 을구상에서 등기가 3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을구의 1순위, 을구의 2순위, 을구 3순위. 요 말 뜻은 소유권자 A가 설정한 첫 번째 권리, 소유권 잡고 들어온 두 번째 권리, 소유권 잡으면 세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소유권을 잡고 들어올 때 이렇게 주등기로 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A가 대출을 또 받아오게 되면 1, 2, 3, 4순위로 갑니다. 이해 갔나요? 을구상에서 1, 2, 3 요 순위가 의미하는 바는 소유권 잡고 들어온 첫 번째 권리라는 얘기이고 소유권 잡은 두 번째 권리, 소유권의 세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등기하는 것이 과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맡기고 저당권 등기했을 경우 이 저당권 어딜 잡았나요? 전세권 잡았죠. 그럼 순위번호가 떨어질 때 저당권 등기 실행해주면서 순위번호가 2의 부기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왔을 경우에 이런 등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렇죠. 부기등기예요. 그럼 부기등기 2의 부기로와 3순위가 둘이 부딪히게 되면 누가 선순위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럴 경우는 말 그대로 얘는 몇 순위고 3순위고 2의 부기로 2순위입니다. 그럼 순위가 당연히 여기가 앞서는 거예요. 부기등기란 것은 무엇이 빠른 요소느냐?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이게 주등기 순위 2순위가 빠르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번엔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그 등기 실행한 순수에 따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 뜻은 또 봐야겠죠. 자, 부기등기는 원칙은 주등기 순위다 정해놨고 부기등기끼리는 그럼 전세권자와 저당권이 2의 부기로인데 전세권의 채권자가 이 전세권을 가압류합니다. 이 가압류의 경우 전세권 잡은 경우는 가압류 떨어지면서 전세권 잡은 가압류가 되니까 2번 잡은 2의 부기 1호 다음에 2호가 되는 거예요. 2번 잡은 두 번째 등기니까 그럼 얘도 부기 등기고 얘도 부기 등기일 때 어떤 게 우선이냐? 순서 보고 정한다 해서 얘가 선순위로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암기할 것은 여기까지. 자, 외울 때 원칙은 등기한 권리의 순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등기의 순서 보고 정하게 되어 있는데 순서라는 것은 같은 거는 무엇이 빠른 게 우선 순위번호, 다른 거는 접수번호, 대주권 등기란 것은 접수번호, 부기 등기는 주등기 순위 보고 따라가되 부기 등기 상호간에는 그 등기 실행한 순서 보고 정한다.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의 경우 이제 가등기형의 본등기예요. 가등기일 때 본등기 했을 경우에 순위 언제로 갈 것이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디귿번이 되겠죠. 좀 올릴게요. 슬라이드를. 자, 가등기일 때 본등기 하게 되면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순위 가등기로 가게 되어 있는데 물권 변동 시점은 본등기로 발생하다 보니까 순위만 가등기 순위가 된다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순위는 언제로 가더라? 가등기 순위가 된다 해서 정해지는 것이 가등기 순위이고 그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입니다.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것은 회복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더라? 회복 등기라는 것은 과거로 되돌리는 기능을 회복이라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로 되돌리다 보니까 종전 등기와 동일한 순위와 동일한 효력을 보유한다 해서 처음 말소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내용들은 주로 대부분 다 뒤에 다시 나오는데 요건 여기만 나와요. 여기서만 나오니 여기 외워놓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구에 실행하는 게 뭘 보고 찾아가느냐? 말씀하셔야죠. 같은 거는 순위번호, 다른 거는 접수번호 이렇게 여기 놀아야 됩니다. 입에서. 그래야지만 저절로 공부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만 잘 기억해도 요것만 잘 기억해도 웬만한 등기부들은 등기부 펼쳐놓은 상태에서 어떤 게 선순위인지 어떤 게 후순위인지 구별은 다 가능합니다. 잘 기억해 세분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실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효력이 추정력이라는 효력이 나와요. 추정력이라는 것은 시험에 참 잘 나오는데 추정력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힘이 있느냐? 추정력이라는 것은 추측을 통해서 정하는 경우를 추정력 그럽니다. 그럼 만약에 등기부상 어떠한 등기가 있게 되면은 설령 무효 등기를 할지라도 이 등기와 대응하는 실체 권리가 존재한다고
추정하는 것을 추정력 그럽니다. 추정이란 것은 힘이 셀까요? 약할까요? 약합니다. 굉장히 약해요. 추정력이란 걸 주로 쓰는 경우가 언제 많이 쓰느냐? 우리가 범죄 드라마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 사고가 저지른 범인이 누구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죠? 당신을 용의자로 추정합니다. 얘기를 해요. 그럼 추정당한 자가 나는 범인이 아닙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주장 가지고 깨질까요? 그건 아니죠. 그럼 네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니까 그럼 네가 그 범인 일어난 시간에 무엇을 했는가 알리바이 입증을 하라고 합니다. 알리바이 입증이 되는 순간 난 범인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추정력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 아니라고 부정하는 자가 부정한 사실을 입증만 하게 되면 결과가 깨지는 게 추정력 효과인데 추정력이라는 것은 법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법에는 나와 있지 않고 어디만 나오느냐 얘는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합니다. 그럼 이제 좀 올린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내용인데 자 추정력이란 것은 법에 나와 있더라 없더라. 법에는 추정력이란 것은 법에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법에 나온 규정은 없고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의 추정력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법에 나와 있지 않대 판례가 인정하기를 법에는 없다 할지라도 이 등기는 법률상 효력에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근데 추정력이란 것은 어디까지 미치느냐? 가장 기본적인 틀은 등기가 있을 경우에 이 실체에 부합하는 권리관계 존재하는 것을 추정함과 동시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실행하는 등기라고 추정력 인정해 줍니다. 가장 첫 번째가 절차예요. 등기하는 과정은 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등기가 다 끝나 있다는 얘기는 이 과정을 거쳐서 왔을 것이라고 추정을 다 해주겠다고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럼 대표적인 예가 우리 농지를 취득하는 자 입장에서 제출할 서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걸 내야 될까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야 등기에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허가구역은 토지를 거래할 허가증이 들어와야 되지 등기할 수 있습니다. 허가구역 내에 등기 넘어갔다는 얘기는 허가증을 낸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가 되어서 등기한 모든 과정을 거쳐왔을 것이라고 추정함으로 첫 번째 절차에 대해서 추정을 인정해 주겠다 내용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추정력이란 것은 등기 원인도 인정한다를 들어옵니다. 원인이란 것은 어떤 게 있느냐? 과거에는 등기 원인은 미치지 않는다가 판례 입장에다가 판례가 뒤집히면서 82년도 판례에서는 추정력도 원인을 미치도록 규정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행했을 경우에 그럼 등기가 실행이 된 경우에 이 등기하는 절차도 전부 다 적법할 것이다. 이게 기억권이고 그 다음에 그럼 등기하게 된 이유가 뭐냐?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다. 그럼 매매계약도 원인이죠. 요것도 니은번. 그럼 추정력 인정한다는 얘기는 매매계약도 유효함을 추정해 주겠다가 판례 입증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하고 저하고 매매계약을 통해서 등기를 마쳤을 경우에 우리끼리 맺은 매매계약도 유효할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원인도 미친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소리야? 우리끼리 매매계약은 무효야 라고 여러분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이 유효가 아니고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이 무효 주장으로 무효가 될까요? 입증해야 될까요? 그렇죠. 입증해야 됩니다. 무효란 사실을 입증했을 때 비로소 무효가 되는 것이고 입증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함을 추정한다가 판례입장에 대해서 원인도 미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또 미치느냐? 권리의 적법 추정력이 인정된다. 권리까지 인정해줘요. 등기된 권리. 여기서 파생하는 거죠. 어떤 게 파생하느냐? 저당권 등기. 그럼 만약에 1순위에 저당권 등기 실행이 되어 있고 1억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걸 딱 보자마자 어떤 내용이 들을까요? 저당권 등기 되어 있다. 저 돈 빌렸을 것이다. 추정하는 것이고 빌린 돈이 얼마가 있을 것이다. 1억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란 것은 권리의 성질이 나중에 민법 공부하시게 되면 종된 권리예요. 저당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럼 저당권 등기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 채권도 존재할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해 가셨어요? 네, 여기까지가 미치는 범위로서 그래서 매매계약을 통해 등기하더라. 그럼 매매라는 등기 원인도 추정력을 인정하겠다가 니은번이고 그럼 등기하는 과정, 절차도 전부 다 유효할 것이다. 기억권이고 또 저당권 등기란 것은 권리 성질이 종된 권리입니다. 왜? 나중에 민법 공부하게 되면 저당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 한다요. 그럼 피담보 채권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까지가 참 중요한 것이 되어서 요 디귿, 기역, 니은, 디귿의 경우는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절차, 두 번째가 원인, 세 번째 권리 존재 추정력 인정한다가 기본 틀이고 또 마지막 인적 범위의 경우는 자, 추정력이란 것은 일단 등기 추정력이란 것은 등기의 기능이 있겠죠. 등기는 누구나 다 보라고 만든 공시 제도가 되니까 등기된 제3자, 등기된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까지도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제3자는 물론이고 당사자 간에도 당연히 인정하므로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하겠다가 범위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업권의 경우는 어디까지? 기업권은 절차, 니은번은 원인, 디귿번은 권리. 이 세 가지 기본 틀이 되는 것이고 등기부를 줬는 목적은 누구나 보라고 만든 게 등기부의 기능이니까 당사자이건 제3자이건 추정력은 누구나 다 인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고 넘어가시되 나중에 기본 내용 배울 때 인정하는 거, 부정하는 거 따로 정리하면서 세분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처음이니까 아주 기본적인 틀을 잘 잡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등기 효력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등기 효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효력은 두 가지예요. 하나가 이제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또 하나 추정력 중요한데 물권 변동 효력부터 시작해 6개 효력 중에서 눈여겨볼 거 2개예요. 순위 확정적 효력하고 또 하나 추정력. 순위 확정적 효력에서 나오는 말이 같은 거는 순위번호, 다른 거는 접수번호, 부기등기는 그렇죠. 주등기 순위.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그 등기에 실행한 순서 보고 정한다. 기억하셔야 되고 대주권등기라는 것은 접수번호에서 대접, 그 다음에 가등기를 통해 본등기하더라. 순위는 가등기 순위. 말수복 등기는 종전의 순위.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순위 정리할 수가 있고 또 추정력 미치는 등기는 크게 4개를 세분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틀이 첫 번째가 등기하는 절차, 두 번째 등기하게 된 원인, 등기를 통해 취득한 권리, 근데 인적 범위는 당사자이건 제3자이건 다 인정한다까지 세분하시면 등기 효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2개 효력을 위주로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공부할 때 내용이 파악 정리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등기 유효 공부도 보도록 하는데 이번 시간 배우신 내용 등기 대상부터 시작해서 효력까지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엔 등기 유효 공부부터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